우리 봉수희님.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사연이 저번에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저번에 사연이. 코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번 사연도 기가 막힙니다 또. 진짜 그죠? 입이 막힙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범죄 수사 체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경찰청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전국의 치안과 수사를 총괄하죠. 그 안에 부속 기관들이 있고 시도별로 나뉜 각 지역 경찰청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구조가 달라요.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주에는 다시 여러 개의 카운티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시들이 있죠. 범죄 수사 기관도 여러 종류가 그래서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들어보신 FBI든지 DEA, ATF 등등 연방정부 산하 수사 기관들이 있고요. 또 얘네들도 각자 담당하는 범죄들이 다릅니다. 그 밑으로 각 주 단위의 수사 기관들이 또 따로 있고요. 카운티 단위로는 셰리프국이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고 각 카운티 안에 있는 큰 도시들은 자체 경찰국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시를 담당하는 LAPD, 뉴욕시는 NYPD, 또 샌프란시스코시 같은 경우는 SFPD 같은 경우죠. 이 외에 자체 경찰이 없는 작은 도시나 타운은 셰리프국이 해당 지역의 치안과 수사를 맡게 됩니다. 또 작은 도시라고 해도 경찰국이 있는 경우 살인이나 특수범죄 사건은 셰리프국에서 직접 수사를 해요. 이제 미국인들도 이런 시스템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에는 여러 기관들이 등장하고 지역 이름도 생소하실 수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어느 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안에 있는 작은 도시 사우스 파사데나 경찰국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지역에 홀로 살고 있는 63세 친구 A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걱정된다는 내용이었고 경찰에게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였고 현장에서는 자살이나 타살로 의심할 만한 뚜렷한 흔적은 없었고요. 하지만 부패가 시작된 상태라 정확한 사망 시각이나 원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선 가족이 있고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사망 원인이 명확하면 담당 의사를 통해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고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계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하지만 A씨는 가족도 없었고 사망 원인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경찰은 LA 카운티 검시국에 연락을 하게 돼요. 검시국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시신과 주변을 살펴보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살인수사 전담 베테랑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오랜 현장 경험을 함께 해온 사이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수사관은 전화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 너의 경험과 직감이 좀 필요하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네가 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진 몇 장 문자로 보낼 테니까 보고 바로 와줘. 이 형사는 곧바로 문자로 전송된 사진들을 확인을 해요. 사진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들이었는데 문제는 그 폴라로이드 사진 속에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입에 재갈이 물린 채로 울고 있는 여성, 바닥에 널브러져 죽은 듯 쓰러져 있는 여성 등 충격적이고 기괴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는 파트너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집안을 둘러보게 돼요. 이 집은 방이 여러 개 있는 오래된 구옥이었고 위치는 막다른 골목 근처 아주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사우스 파사데나는 역사가 깊은 도시로 대대로 한 집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범죄율도 낮고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말 그대로 좋은 동네였습니다. A씨는 이 집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었고 외관상으로는 자연사로 보였어요. 하지만 벽에 붙어있던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수사관들의 직감을 자극합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었고 울고 있거나 실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각 사진에는 이름이나 특정 행위가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에는 성은 없었고 사진이 너무 바래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기괴하고 불쾌한 사진들은 A씨가 생전에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붙어있던 낡은 신문 기사 조각, 내용은 바로 근처 도로에서 발견된 반나체 여성 시신에 관한 33년 전 기사였습니다. 이 신문 기사 조각이 베테랑 형사를 현장으로 불러내게 했던 이유였어요.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게 되죠. 혹시 남자가 그 33년 전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결국 이 사건은 33년 전 미제 살인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1986년 2월 말 사우스 파사데나 경찰국은 도로 위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피해자는 반나체 상태였고 목에는 교살 흔적이 있었으며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창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고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판단했고 셰리프국 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해요. 문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녀는 제인 도 넘버 17, 즉 무명 17번으로 기록이 돼요. 해당 해에 LA 카운티에서 발견된 17번째 신원불명의 여성 사망자였던 것입니다. 신원을 알 수가 없거나 신원을 숨겨야 하는 경우 쓰는 명칭이 남자는 존 도, 여자는 제인 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무개라고 쓰는 것처럼요.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A씨의 집 바로 건너편 도로 위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했겠죠. 근데 이 여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A씨 역시 탐문 조사 대상이었지만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고 당시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CCTV도 드물던 시절 목격자도 없었던 사건이라 더욱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졌어요. 조용하고 안전한 작은 도시의 주택 지역 도로에서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게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여러 뉴스 매체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사는 한 남성이 뉴스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룸메이트였던 것 같다고 제보를 한 것입니다. 형사는 즉시 해당 남성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죠. 이제 이 룸메이트 말을 빌리면 피해자의 이름은 캐티이며 19세였고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증언을 해요.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집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룸메이트가 전화를 받게 돼요. 전화를 건 쪽은 자신이 빌이라고 소개를 했고 캐티와 통화를 하기 원했어요. 캐티는 전화를 넘겨받아 자신의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고 곧 나와서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LA 근교 도시로 가는데 $50를 준다고 하네.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녀올게. 잠시 후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도착했고 캐티는 그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캐티의 모습이었고 룸메이트는 운전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다시 2019년 형사들은 1986년 당시 피해자에게서 채취되었던 DNA 증거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요. 피해자가 반나체 상태로 발견된 점을 감안해 성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했고 그녀의 몸 안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DNA와 A씨의 DNA를 비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DNA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액이 몸 안에 남아있을 상황이었다면 범인이 그 정액의 주인이거나 그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말인데요. A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는 33년 전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벽에 붙여두고 보관했던 것일까요? 이후 형사들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 정보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결과가 돌아와요. 해당 DNA가 이미 사형수로 복역 중인 한 남자의 DNA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이 사형수를 소환 조사를 해요. 이틀에 걸친 인터뷰 끝에
드디어 이 남자는 1986년에 캐티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을 합니다. 86년도 당시에 이 남자는 캐티가 살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우연히 캐티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LA 근교 도시인 사우스 파사데나에 갈 일이 생겼고 캐티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캐티에게 $50를 주겠노라 했고 캐티는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빨간 승용차로 캐티를 픽업을 했고 이동 중 성관계를 가졌으며 도착한 뒤 한 번 더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캐티는 이걸 거절했어요. 앞선 관계에도 돈을 받기로 했던 조건이었지만 빌은 아직 돈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캐티가 거절을 하자 이에 분노한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죠. 몸부림치던 캐티는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한 빌은 칼로 캐티를 여러 번 찌른 후 차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도로에 떨어져 있는 캐티의 시신을 뒤로하고 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 남자가 사형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1974년 자신의 2살짜리 딸을 살해하고 텍사스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1984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최소 12명의 매춘 여성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992년도에 체포됩니다. 재판 후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형을 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1986년에서 91년 기간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곳곳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살해된 여성 시신들이 도로변, 쓰레기통 안, 산 기슭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피해자의 공통점은 매춘부들이었고 시신의 일부를 도려내는 등 훼손이 심한 시신들도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으로 확인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경찰들이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한 백인 남자의 차를 탔던 한 매춘부 여성이 이상한 느낌을 채고 탈출에 신고를 하면서 그의 차량과 인상착의를 확보를 합니다. 그 후 경찰은 이 남자를 체포해서 기소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당시 수사팀은 18구 이상의 시신을 확보했지만 이 남성이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12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부패 상태가 심각해서 신원이나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기소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수사관들은 실제 피해자 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결국 캐티의 사건은 자백으로 인해 해결되었지만 이 남자는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기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기소 없이 해결된 미제 사건인 셈입니다. 한편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A씨는 자연사로 밝혀졌으며 캐티의 살인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생전 변태적인 성적 취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연히 집 앞에 있었던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반나체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A씨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남자의 고독사 현장에서 발견된 오래된 신문 기사 조각 하나가 3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되었던 아이러니하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 당시 겨우 19살이었던 캐티 스몰이었고 그녀를 살해하고 길바닥에 유기한 범인은 연쇄살인범 윌리엄 서프였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흔히 줄여서 빌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조금 올려주시면 첫 번째 자료는 이 사건을 다룬 기사이고요. 두 번째 자료는 리버사이드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와. 이거 완전 쓰레기 새끼구만. 와 진짜 영화 추격자 생각났어요. 맞네. 미국판이네. 다들 불쌍해라. 와 이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 세다 세. 맵다 매워. 오. 이게 현실이라서 더 맵다. 네. 진짜
뭔가 목소리도 점점 더 공포스러워지시는 것 같아. 막 프로파일링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뭔가 사건 파일 읽어주는 느낌이야. 그 중간중간에 영어 나올 때 그 발음이 치입니다. 치요.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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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카운티. LA. 밀레니엄 버그. LA 카운티. 행진이 형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 근데 이렇게 읽으시는 걸로 이렇게까지 좀 몰랐어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저희 투표단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투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라밤 빰빰빰빰. 와 근데 진짜 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쓰레기 살인마들 있잖아요. 진짜 뭐 합쳐놓은 맞아요. 네, 자 12표 마무리됐고요. 과연 자 투표 결과 표시 바로 12시 10분 굿즈샵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대된다. 뿅! 10표! 동물이네! 머리카락 사용과 이렇게 딱 해서 10표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봉순이님 너무 감사하고 10표 지금 공동 1등이세요. 공동 1등이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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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